네. 그냥 수학의 왕도를 이렇게 쭉 같이 읽어가면서 볼게요. 네. 8페이지부터 시작을 하죠. 네, 제목은 수열의 수렴과 발산이에요. 극한은 당연히 수렴과 발산으로 시작합니다. 우리의 관심 대상은 수렴이고요. 네. 그리고 수열의 극한이기 때문에 자연수 단위로 1, 2, 3, 4 이렇게 그냥 보는 것 뿐이에요. 네. 그래서 뭐 그런 예시들이 나와 있죠. 뭐 9페이지 보면은 한 4가지 정도 예시가 나와 있어요. 네. 식에다가 n에다가 1부터 1, 2, 3, 4, 5, 6, 7, 8 이렇게 무한대까지 집어온다고 생각하고 그냥 관찰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1번은 수렴하는 게 느껴지죠? 네. 2번도 수렴하는 게 느껴졌으면 좋겠는데 이게 1의 아래에서 1로 수렴하는 것과 1의 위에서 1로 수렴하는 것은 좌극한, 우극한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네. 그 다음에 3번은 진동하는데 잦아드는 진동이어서 수렴을 하는 거고요. 네. 그냥 뿔마 일이 그냥 반복되는 것은 네, 발산하는 거겠죠. 그죠? 그 다음에 그냥 상수함수 같은 것도 있고 근데 다 수열의 극한이기 때문에 점으로 표현됩니다. 선이 아니고. 오케이,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1페이지 보면은 아까는 수렴하는 예시들이 있었다면 여기는 이제 발산하는 예시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뭐 플러스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 마이너스 11페이지 그림 보고 얘기하고 있어요. 11페이지 그림. 유준아 11페이지가 어딘지 봐봐. 11페이지 그림. 네. 첫 번째는 발산하는 그래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네, 발산하는 거고, 세 번째는 진동하는데 진동의 뭐 폭이 같다든가 아니면은 점점 커지는 네, 발산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이제 대표 문제 1번이 시작되죠? 대표 문제 1번은 이제 10일 보고 여러분이 대답 할 수 있으면 돼요. 기억, 니은, 디귿 3개 있어요. 네, 첫 번째 건 쉽네요. 다음 수열 중 수렴하는 것은 그 말은 전부 다 여러분 수열의 극한이라고 한다면 그냥 별 말이 없어도 무한대로 갈 때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이걸 그냥 A 무한대로 갖다 쓴 것 뿐이고 네, 이게 정식 표현이에요. 이 값은 이런 식의 얘기야. 그럼 이제 1번은 0이 되겠죠. 네. 2번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네, 양의 무한대로 가겠죠. 그죠? 3번은 어떻게 될까요? 진동하게 되겠죠? 네. 이게 뭐 자연수니까 뭐 주기에 따라서 그림은 조금씩 달라지겠지만 네, 어쨌든 진동을 할 겁니다. 근데 진짜 그 주기에 따라서 좀 다르기 때문에 뭐랄까 지금 이 경우는 코사인 1파이, 코사인 2파이, 코사인 3파이 생각하면은 숫자가 어떻게 달라지는 것 같아요? 코사인 파이 얼마죠? 마이너스 1이죠. 코사인 2파이는 1이죠. 그러니까 마일뿔 이렇게 반복되겠죠. 그죠? 근데 만약에 질문이 코사인 2n 파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1 이렇게 되고 그럼 수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섬세하게 보셔야 돼요. 이렇게 넘어갑시다. 자, 이제 14페이지 보시면은 뭐 제목이 수열의 극한의 계산이에요. 그죠?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해서 맨 아래 보면은 두 수열을 더하고 뺀 것의 극한은 각각이 수렴하는 경우에 각각의 극한값을 더하고 뺀 것과 같다. 그런 식의 얘기예요. 이걸 우리가 수투에서 뭐라고 배웠을까? 함수의 극한의 성질 그렇게 배웠어요. 이런 어떤 기본적인 용어들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수열의 극한의 성질이에요. 네. 함수의 극한의 성질에 뭐가 있었죠? 함수의 극한의 성질. 이게 수투 버전은 어떻게 썼는지 기억나십니까? 그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다 있었어요. 오케이? 여기 지금 더하기 빼기만 지금 나와 있는데 전제 조건이 중요하다고 했었어. 전제 조건이 뭐였지? 둘 다 수렴하는 거. 오케이?
이렇게 네. 둘 다 수렴한다를 그냥 얘는 알파 그냥 이렇게 쓰면 이게 수렴한다는 뜻이었어. 그치? 어떤 값이 나온다고? 둘 다 수렴하는 경우에 더하기 빼기 곱하기 그리고 나누기인데 나누기일 때 분모가 0이어야 돼. 이 조건이 필요했었죠. 그죠? 그리고 이거 가지고 나중에 옳고 그름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이 옳고 그름 문제 나옵니다. 그죠? 나올게 될 겁니다. 옳고 그름 문제가. 자, 그럼 그 옳고 그름 문제를 해결할 때 선생님이 팁을 알려줬어요. 어떤 형태는 항상 참이다. 그 형태가 아니면은 의심해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었거든. 두 개가 하나 만드는 형태. 수렴하는 값을 두 개 주고 그걸 가지고 더하기 빼기 곱하기 0이 아닌 나누기 하면은 그게 참인 형태예요. 그걸 도사하는 모든 형태는 의심을 해야 돼요. 알겠어요? 네. 그리고 이제 실전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그러니까 맞는 걸 확인하는 것도 해야 되지만 틀린 것을 눈치채는 것도 해야 되거든. 그래서 뭐에 대해서 지식이 써야 되냐면 반례에 대해서 지식이 써야 돼요. 반례. 그럼 반례는 대부분 어떤 경우냐? 라고 한다면 특히 이제 수열 분야에서 더더욱 이제 뭐 그런 것들이 보이는데 이런 것을 교대 수열이라고 합니다. 진동하는 것들. 네.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냥 생각했을 때 잘 머릿속으로 쉽게 떠오르지 않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냥 보면 웬만하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이런 거라면 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안 될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반례에 대해서 이제 경험을 쌓아가시면 돼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공부를 해서 제가 얘기한 것들이 여러분 머릿속에 그래도 어떤 한 문장 단락으로 구성이 되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지. 수열의 극한의 성질이란 그리고 그것으로 나온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공부하는가 여기까지 저 지금 다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수학의 언어는 되게 친절하게 막 그림으로 직관적으로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읽어들 보시고 자 다음 페이지 와서 16페이지로 가보세요. 16페이지 보면은 곱하기 나누기 나왔어요. 그냥 페이지를 나누는 것 뿐이었어요. 네. 수열이 됐던 함수든 당연히 똑같이 더하기 빼기 곱하기 0이 아닌 나누기 다 됩니다. 이런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기에 대비해서 어떤 걸 생각해야 되냐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다 되는 것은 극한의 성질 뿐이에요. 곱하기 나누기 안 되고 더하기 빼기만 되는 것들이 있어요. 계산의 성질 중에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로그? 아니요. 로그는 뭐라고 표현했지? 계산 기호가 아니에요. 걔는 계산 기호가 아니에요. 계산 기호는 뭐냐면은 시그마, 리미트, 미분, 적분 이런 것들이 계산 기호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얘는 이제 긴 더하기. 얘는 뭐 극한 계산. 얘는 이제 고급 뭐 더하기 빼기라고 해야 되나? 네,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얘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다 분리된다고. 시그마 어때요? 더하기 빼기만 돼요. 미분 어때요? 더하기 빼기만 돼요. 너희들이 F 곱하기 G 미분했을 때 각각 미분해서 곱하지 않잖아. 그치? 적분 어때요? 적분은 하기도 힘들어요. 하기도 힘들어서 선생님이 공식 설명 때 얘기했어요. 그래서 곱해진 걸 적분하고 싶어서 만든 게 뭐라고? 치환 적분과 부분 적분인 거예요. 그게. 그것도 특정 상황으로 곱해져 있을 때만 사용할 수 있어요. 어떻게 곱해져 있으면 치환 적분을 쓸 수 있어? 겉미분, 속미분 이런 식으로 곱해져 있으면 두 함수가 서로 뭐 미적분 관계면은 그러면 치환 적분을 쓸 수 있는 거야. 어떤 경우면은 부분 적분을 쓸 수 있냐라고 하면
로다 3지 그게 결합됐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했었어요. 자, 18페이지로 바로 넘어갑시다. 자, 여기는 그냥 팁이에요, 팁. 그러니까 읽어보시면 돼요. 교대 수열 같은 것을 많이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왜 수렴한다는 조건이 필요한가? 라는 식의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고, 이 원리를 아는 사람이 나중에 강한 거죠. 머릿속에서 이런 생각을 떠올릴 수 있을 테니까 꼭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오케이? 자, 극한의 선택이었고요. 여기까지. 이제 19페이지 보시면은 무한대표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번 떠올려봅시다. 무한대표를 어떻게 풀었었죠? 야, 제곱창 계수는 쉬운 풀이었네요. 그 다음에 이제 정석풀이는 어떻게 된 거죠? 네, 분모의 최고차원으로 분자 분모를 나눠서 푼다. 이거였어요. 네, 맞습니다. 왜 그렇게 풀었을까? 수렴값으로 계산해야 되는 거니까. 이게 발산하는 거야, 그치? 대상들이. 맞아요. 무한대, 분해, 무한대 빼기 무한대 이런 것들을 다루는데 왜 더하기하고 곱하기 나눌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중에서 나누기하고 빼기만 해. 곱하기 더하기 안 하고. 왜 그렇지? 명확해서. 곱하기 더하기는 명확하고 얘는 명확하지 않아서 명확하지 않은 형태라고 해서 부정형이라고 하는 거야. 정해지지 않은 형태라고 해서. 그 중에서 수렴하는 것들이 우리의 관심 대상인 거야. 딱 저 두 개만 보는 거지. 수열카는 무한대로 갈 테니까 0분의 6을 따위 다루지 않아요. 하지만 나올 수 있어. 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무한소분의 1이 무한대분의 1이거든. 그렇지 않아? 그치? 무한대가 무한소분의 1이라고. 그래서 이제 번분수를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무한소분의 1, 무한소분의 1이고, 그러면 이제 0분의 6. 이렇게 모습을 0분의 6으로 줬는데 사실 이제 좀 그 식을 정의하다 보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나오기도 해요. 네. 또는 이런 것도 있었어. 이거는 기억한 사람이 대단한 건데, 무한대 곱하기 무한소꼴이 있었어요. 이거 풀이법 얘기해봐 라고 했을 때 대답하면 완전 노래 쓰러지지. 무한대 곱하기 무한소꼴 풀이법 아는 사람? 이게 극한 단원에만 있는 문제고 극초반에 나오고 몇 문제 안 나오거든. 그러니까 다 까먹는다. 근데 진짜 수능에 갑자기 뚝 나오잖아? 그럼 다 놓쳐버리고 한 13번에 나오면은 미쳐버리는 문제가 되는 거야 그냥. 뭐 여기 나올 겁니다. 네. 간단하면 그냥 무한소가 무한대분의 1과 같아요. 그죠? 무한대는 무한소분의 1과 같아요. 그러니까 좀 정리하면 무한대분의 무한대 또는 무한소분의 무한소 꼴이 돼요. 우리가 아는 형태가 된다고. 그래서 풀면 돼. 그럼 뭘 하면 되냐면 좀 정리하면은 할 수 있으면 돼요. 네. 그 좀 정리하면은 그게 식의 형태를 보고 왠지 유리하고 싶어지는 형태가 있어요. 왠지 통분하고 싶어지는 형태가 있어요. 그냥 뭔가 해야 된다 싶은 것을 그냥 미안해요. 하다 보면은 네, 저런 형태가 나온다는 거지. 그걸 알면 돼요.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아는 거니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21페이지 보시면은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이네요.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 어떻게 풀었었죠? 어떻게 했을까? 뭐야? 그래? 워낙에 오래된 일이지, 그치? 무한대 빼기 뭐야? 함수 수투에서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은 루트가 있는 형태만 나왔었어요. 루트가 없는 형태도 있긴 있었어. 근데 발산하는 문제였는데, 그래도 이거 나오긴 나와. 그러니까 이것도 아마 풀이법 기억 못할 거야. 루트 없는 형태는. 뭐 리미트 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3 x가 무한대로 갈 때
하면 무한대 빼기 무한대 빼기 이런 형태거라고. 이거 계산해봐 라고 하면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겠어? 이게 무한대 나온 건 다 알잖아, 그치? 무한대가 나오는 걸 뭐 증명해봐, 풀어봐 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 같아? 맞아요. 대답 나온 게 대단해요. X3로 묶어요. 그럼 얘가 다 수렴하는 형태가 돼요. 수렴하는 형태를 만드는 게 그냥 중요한 거예요. 1, 0, 0, 0 이렇게. 그래서 1 곱하기 무한대. 그래서 무한대 이렇게 가면 되는 거야. 네. 근데 발산하는 거 우리 관심 대상이 아니니까 별로 안 하는데 이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최고차 계수가 양수면은 어쨌든 그게 3차함수든 4차함수든 올라가면서 끝나는구나 를 알게 되는 거지. 자, 좋아요. 루트가 있는 형태 어떻게 풀었었죠? 루트가 있는 무한대 빼기 무한대 형태. 완전 제곱식 형태로 푸는 것은 쉬운 방법이었어요. 네, 그렇게 푸는 방법이 있었죠. 자, 또 정석풀이법은 그 유리화해서 푸는 거야. 유리화해서. 알겠어요? 네, 유리화해서. 일단 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뭐 문제를 풀면 되는데 21페이지 아래 개념 확인 문제 있잖아요. 거기 잠깐만 구경할까? 21페이지 가운데 팁 이렇게 해서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인데 그 루트 없는 형태 나온다. 그거 최고차로 묶어버리지. 보이냐? 팁에? 가운데? 그거 있어. 여기 설명 있고 아래 개념 확인 문제는 수렴하는 형태인데 첫 번째 문제가 루트 2n 플러스 1 빼기 루트 2n 플러스 1 빼기 루트 2n이네.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한다고? 아니야. 완전 제곱식 하려면 2차식이 있어야지. 2차식이 없잖아. 그냥 유리하는 거야. 유리하는 거지. 맞아, 뭐 이거 분자에 유리를 하는 거지. 어쨌든 유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이 상황을 벗어나는 거야. 그런 느낌이 돼. 부정형 상황을 벗어나줘야 돼. 수렴하는 형태가 돼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은 얘를 유리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루트 2n 플러스 1 더하기 루트 2n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럼 이제 부정형 아니지. 그러니까 이제 풀린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근데 당연히 여기서 바로 뭐야? 0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좋지. 알겠어? 그것에 대해서 이제 여기 21페이지 맨 위에 그림에서 알려주고 있어. 여기 수학의 왕도 그림들 진짜 필요한 그림들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림들이 있는 거야. 두 무리함수의 차이야 이렇게. 근데 거의 나중에 차이가 없어진다. 그런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지. 좋아. 그럼 이제 2번 문제 리미트 루트 n 제곱 플러스 n 마이너스 n 분의 1 이게 있었어. x가 무한대로 x가 무한대로. 그럼 얘는 무슨 꼴이냐? 네. 무한대 빼기 무한대 분의 1꼴이요 라고 얘기할 필요 없어. 그냥 그러니까 이건 여기가 중요한 거야. 여기가 부정인 거니까 그냥 이 문제로 사야 돼. 문제로. 그냥 분수는 그냥 페이크라고 생각하면 돼. 이게 수렴하는 값이면 그거 없을 것 같아. 답이 나오는 거야. 자, 그럼 이걸 풀어야 된다고. 이때 유래에서 풀 수도 있지만 완전 제곱식 풀 수 있다는 거지. 자, 이게 완전 제곱식 되려면 숫자가 뭐가 필요하지? 4분의 1이 필요하지. 그치? 근데 4분의 1이 그냥 있다고 생각을 해도 된다고. 왜? 여기 봐봐. 이 플러스 1이 대세에 영향을 미쳤어? 못 미쳤어? 못 미쳤거든. 여기 1이든 100이든 상관이 없다. 무조건 0이라고. 그러니까 4분의 1 정도 그냥 좀 더해주는 것은 극한값이 지장을 안 줘요. 네.
그래서 그럼 여기는 n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에 루트가 씌워져 있는 거니까 루트하고 제곱 상쇄해서 n 플러스 2분의 1 빼기 n 해서 2분의 1이네. 그럼 그것을 역수로 이렇게 푸는 게 이제 쉬운 방법이었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야, 그래. 졸리면 피라도 커라. 그래야지 안 억울하지. 자, 22페이지에요. 22페이지는 이제 무한대 곱하기 0꼴 있습니다. 무한대 곱하기 0꼴 있어요. 여기서 지시하는 무한대 곱하기 0꼴은 수렴하는 형태는 아니네요. 그 맨 아래에 2시 정도면 수렴하는 형태라고 봐야겠다. 그죠? 22페이지 맨 아래 20 보여요? 리미트 n 곱하기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n 풀어봐.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 나 지금 아래다 무한대로 할 때 계속 안 쓰고 있어. 항상 무한대로 할 때니까. 그럼 이걸 보고 처음에 어떤 생각해야 돼? 무슨 꼴인가 생각해야 돼. 그것도 꼭 해야 돼. 무조건. 무슨 꼴인가가 엄청 중요해. 무슨 꼴이야? 얘 무한대, 얘 0인 거. 그거 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무한대 곱하기 0꼴이야. 그럼 어떻게 풀지? 생각해. 일단 정리를 하는 거야. 내가 아는 형태가 나올 때까지. 뭐 하고 싶냐? 통분, 그치? 그럼 그걸 하면 돼. 그럼 이제 리미트 n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분자가 어떻게 되지? 1 이렇게 됐냐? 그럼 아는 형태 됐니? 무한대꼴 됐네. 여기 풀면 되는 거지. 이렇게 하는 거야. 알겠죠? 좋습니다. 네, 하나하나 설명을 해봤고요. 대표 문제 1번을 볼까요? 귀엽네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1번 답은 3. 2번 답은 2번 어떻게 풀죠? 2번? 루트 있어요. 어떻게 풀죠? 완전 제곱식 또는 유리화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네, 이게 여러분들 수투할 때도 막 맡겼던 거예요. 여러분 모쪼록 여기를 봐주세요. 함수의 극한할 때 0분의 0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 이렇게 세 가지를 했었었는데 루트가 있는 형태들이 다 나왔었는데 유리화에서 푸는 것은 이렇게 두 개만 0분의 0꼴과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어쨌든 어떻게 푸느냐? 분모의 최고점을 분자분모를 나눠서 또는 최고점 개수에도 이렇게. 이거 유리화 해봤자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2번은 몇 분의 몇으로 봐야 돼? 1 더하기 5분의 3 이렇게 그냥 보면 돼. 알겠지? 네. 기억납니까? 옛날에 이걸로 낚였던 거? 네. 그래서 항상 맨 처음에 꼴을 보는 거예요. 루트가 있는 형태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고. 어떤 부정형인가 그걸 먼저 본다고. 오케이? 넘어갑시다. 대표 문제 2번으로 가겠습니다. 대표 문제 2번은 대표 문제 2번 왔습니까? 네.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이고 루트가 다 있는 형태네요. 그죠? 네. 자, 유래에서 풀면 되는데 그냥 완전 제곱식 생각하자면 1번은 뭐가 되겠어요? 2분의 3이 되겠죠? 네. 2번은 뭐가 되겠어요? 예, 그냥 1분의 4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런 걸 볼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극한은 수업 안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네. 하지만 그렇게 너무 아는 거라고 생각해서 건방지게 이렇게 다루지 말고 이참에 수두 다시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겸손하게 극한의 뭐 정의, 극한의 어떤 그 의미, 모습 이런 것들 막 상상하고 정석풀이법, 쉬운풀이법, 원리를 다 이제 확인하시고 그렇게 공부하길 바라요. 내가 멱살 잡고 얘기할 수 있으면 귀에 환청이 들을 때까지 막 소리 질러서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다루는 모든 것에 대해서 원리를 알면 그럼 수능이 끝나는 거야. 아무리 사소한 거여도. 여기 유래에서 풀고 있잖아?
그럼 왜 유리한지 대답할 수 있는지 그걸 봐야 돼요. 잘 들리겠어요? 자기가 푸는 문제를 전부 다 확실히 알고 설명할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여기저기서 막 유튜브에서도 얘기하고 막 할 텐데. 그럼 여기 대표 문제 1번에 2번에 1번을 방금 우리 풀었잖아요. 대표 문제 2번에 1번. 자, 풀고 설명해봐 라고 했을 때 그냥 유리해서 무한대꼴로 만들어서 풀면 돼요. 그거는 설명이 아니에요. 알겠어요? 왜 그렇게 풀면 되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렇게 생각하면 공부할 게 정말 많아집니다. 그런 것을 제가 겸손하게 공부하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네, 처음에는 공부할 게 많겠지만 나중에는 공부할 게 없어지는 아주 좋은 공부법이에요. 자, 이제 대표 문제 3번부터는 미적개수 결정하는 거고,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극한도, 미분도, 적분도 처음에 어떤 기본적인 문제 풀고 나면 마무리 문제가 다 미적개수 구하는 문제예요. 네, 그래서 그냥 풀면 됩니다. 네. 대표 문제 3번에 첫 번째 거에서 A가 얼마인 걸 알 수 있어요? 12? 네. 그럼 이제 두 번째 대입하면 답이 어떻게 돼요? 4분의 1 뭐 이렇게 푸는 거죠. 넘어갑시다. 자, 대표 문제 4번 봅시다. 이거 2 나와야 돼. 그러면은 그 앞에 것이 뭐지? n 플러스 2분의 a 같은 거잖아. 그치? 뒤에 것이 n 플러스 2분의 3 같은 거잖아. 그죠? 이게 2가 나야 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a 값을 구하는 거였지. a 얼마 나오고 있어? 7 나오게 되네. 그죠? 네. 그런데 만약에 이 문제가 n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또 막 조심해야 되는 상황들이 생긴다고. 그렇겠지? 루트 안이 막 음수가 나올 수 있고 그런 식의 상황이 만약에 만져진다면. 근데 미적분은 그럴 걱정할 필요가 없지. 함수역학에서는 그런 걱정을 좀 해야 되지만 왜 그럴까요? 수열역학이니까 자연수 범위로만 절대 음수 쪽으로 안 갑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대표 문제 5번. 어때? 문제 이런 형태 기억나십니까? 기억이 날란가? 자, 이건 이렇게 푸는 거다 라고 만약에 설명한다면 어떻게 설명할 건지 한번 상상들을 해보세요. 어떻게 푸는 거죠? 자, 이 타임에서 볼까? 나 이거 그 설명 못하는데 풀 수 있어. 손 들어봐요. 한 명? 한 명 반? 두 명? 두 명 반? 세 명? 네. 좋습니다. 자, 얘는 그냥 편하게 풀자면 어떻게 풀면 되냐면 얘가 n분의 2면 돼요. 그럼 4 나와요. 오케이? 그럼 얘가 이제 n분의 2라고 놓고 풀면은 10 나와요. 뭐 이게 제일 간단한 풀이법이야. 그냥 여기에 맞는 그냥 어떤 식을 하나 가정을 해버리는 거지. 뭐 상관없어요. 네. 자, 그렇다면 정석 풀이법은 뭐겠어? 이제 이 부분을 대답할 수 있게 준비하는 것까지만 해주시면 돼요. 정석 풀이법은 뭐겠어? 그 표현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
이게 수렴하는 모습이야. 얘는 모르겠어.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그죠? 네. 이 모습을 이용해서 꼭 이걸 만드셔야 돼요. 그럼 이제 여기를 그 모습으로 바꾸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5n 플러스 7이 아니고 2n 플러스 1이 곱해지게 해야 돼요. 이 모습이 되게 해야 돼. 그러려면 뭘 해야 되냐? 2n 플러스 1분의 5n 마이너스 7 이렇게 2n 플러스 1을 곱하고 나누고 이렇게 해줘야 된다. 5n 플러스 7, 5n 마이너스 7을 분리해버리고 이 변형을 했으면은 그 다음에 얘 수렴하는 건 내가 알고 있고 4로 얘 무한대분의 무한대니까 수렴하는 건 알고 있지. 그래서 푸는 거지. 네, 오랜만에 이제 변형하는 연습도 하시고. 자, 넘어갑시다. 자, 그럼 이제 수열의 극한 가지고 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부정형 다 다뤘어요. 이제 부등식 나오면 대수관계. 자, 극한과 부등식 하면 떠오르는 건 뭐였습니까? 센스 정리가 있죠. 그죠? 조임점이라고 하죠. 네, 그것의 포인트가 뭐였죠? 뭐 양쪽이 같아지면 가운데가 똑같다? 또 있어요. 그죠? 네. 근데 가장 큰 특징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등호가 생겨버립니다. 등호가 없던 부등식도. 여기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28페이지에 그 중간 박스에 동글뱅이 1번 명제 보이십니까? 그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an과 bn 두 수열을 비교하는데 bn이 크거나 같아. 그럼 극한값도 수렴한다고 했을 때 크거나 같아. 근데 만약에 앞쪽 a, bn을 비교했을 때 등호가 없잖아? 그래도 뒤에 알파와 베타는 등호가 생겨요. 그걸 그 바로 위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미. 그렇지 않습니까? 그 첫 번째 박스의 괄호 2번을 보시면 n분의 n-1라고 n분의 n 플러스 2라고 비교하시면 첫 번째 분수는 분자가 작아요. 그죠? 1 작아요. 두 번째 분수는 분자가 1 커요. 그러니까 앞에 분수는 분명히 1보다 작은 분수고 뒤에 분수는 분명히 1보다 큰 분수예요. 그러니까 절대 같아지지 않고 무조건 두 번째 게 크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한값은 같아지죠. 네. 이런 것들을 한 번씩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확인하셨으면 대표 문제 1번으로 갑시다. 네. 부등식 거기 주어진 거 보이죠? 3n-1 an 3n 플러스 5. 그 다음에 리미트 2n 플러스 1분의 an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세 군데 다 2n 플러스 1로 나눠서 다 극한치에서 푸는 거죠. 그럼 이제 좌우가 같아질 테고 그럼 가운데도 같은 값이 나올 테고. 네. 좋습니다. 자, 근데 이제 대표 문제 2번 보니까 상관없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미적분이어서. 네. 야, 이게 너희들이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함수이카에서도 아니 함수이카는 없었어. 함수이카에서는 상관없이 문제가 안 되지. 근데 이거 함수이카 뭔가 멋있는 식인 것 같지 않냐? 이렇게 해야겠다. 잠깐. 이거 하자. 이거 뭐지? 예, 이거 배웠어요 우리. 네, 이렇게 땀 떼었으니까 이상하게 보면 안 돼요. 네, x분의 sin x 했었어요. 네. 얘가 무한대야. 그럼 어떻게 될까? 어? 0 되겠죠. 굳이 설명하자면 얘는 확실히 0이 되는데 얘는 왔다 갔다 하고 있어. 어떤 점점 커지지도 않아. 커지지 않지도 않고 일정 범위를 왔다 갔다 하고 있어. 그러면은 상수함수 같은 놈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근데 이걸 설명하고 싶어. 설명해봐라고 했어. 그리고 이건 얼마든지 이제 무한대가니까 n으로 바꿀 수가 있지. 이렇게.
굳이 파이 안 붙여도 상관없어. 뒤에 그냥 호도법으로 생각하면 뒤에 숫자로 돼. 사인 1, 사인 2, 사인 3 이런 거 있다고. 이 0대 똑같이. 설명해봐 라고 하면 그때 사용하는 게 이렇게 진동하는 함수가 있을 때 사용하는 게 부등식이에요. 사인 n의 범위가 어떻게 되지? 그치, 뿔마 1이지. 그럼 다 n으로 나눠. 그리고 극한을 취해. 그럼 0, 0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0, 0이라고 설명하는 거지. 네, 뭐 그런 문제들입니다.